전치사 about과 of의 유사한 점은 특정한 동사와 함께 연결돼서 사용될 때 무엇 무엇에 대해서 무엇 무엇에 관해서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드렸던 대표적인 세 가지의 동사는 무언가를 우연히 듣다라는 표현의 동사 hear, 그 다음 무언가를 생각하다라는 표현의 동사 think, 그 다음 무언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동사 know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특정한 동사 뒤에 이 두 개의 전치사가 붙어서 생활 속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죠.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특정한 동사 뒤에 전치사 about이 연결될 때는 여러분들이 실전적인 두 가지의 뉘앙스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뉘앙스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전치사 about의 경우는 무언가 대략적인 느낌,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해서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실전적인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한 대략적이면서도 전반적인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 이 문장의 정답은 Have you ever heard about this project? 참고로 현재 완료 속에 사용된 heard about,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about이 바로 무언가 대략적이면서도 전반적인, 때로는 구체적인 느낌을 표현해 주죠. 그리고 이 문장 표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한 사이 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는 ever를 생략하고도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대상이나 문장을 조금 더 격식체 있게 표현할 때는 ever를 포함해서 주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아세요? 라고 부를 때 do you know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방금 등장했던 have you ever heard about, have you ever heard of, 바로 이 표현과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썸네일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about의 뉘앙스는 특정 동사들 중에서도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고민하다라는 뜻의 동사 think와 함께 연결해서 think about, 바로 이렇게 사용되는 뉘앙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무언가 대략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느낌은 내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언가 진지하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생각하다라는 뜻이 조금 더 내포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특정한 것에 관해서 진지하거나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느낌이 think about. 자, 그럼 이 부분을 실전적인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언이 화면에 총 4개의 문장을 준비했는데 이 문장들을 먼저 생동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나 요즘 내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때로는 고민 중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저희도 저희 프로젝트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나 요즘에 차를 새로 뽑을까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친구에게 뭘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뭘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 중이니? 자, 앞에 있는 4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요즘에 내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I'm thinking about my future.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저희가 현재 저희 프로젝트에 관해서 생각 중이고 고민 중입니다. 자, 이 표현의 정답은 We are thinking about our project.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인 나 요즘에 차를 새로 뽑을까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I'm thinking about getting a new car these days.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의 정답은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이나 친구에게 뭘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중이고 고민 중이니? 자, 이 문장의 정답은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부분은 특정한 동사 뒤에 전치사 of가 연결되는 미묘한 뉘앙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동사 뒤에 전치사 of가 연결돼서 무엇 무엇에 관해서 무엇 무엇에 대해서라고 사용될 때는 무언가 간략하면서도 가벼운 느낌, 즉 구체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을 실전적인 문장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저기 혹시 부산은 아세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Have you ever heard of 부산?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표현의 경우도 현재 완료를 활용해서 heard of, 무언가에 대해서 가볍게, 때로는 대충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나요? 라는 표현으로 실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앞에서 배웠던 have you ever heard about, 그 다음 지금 배웠던 have you ever heard of, 이 표현의 차이도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라인이 아까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do you know와의 차이점도 아마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부분은 동사 think 뒤에 전치사 of가 연결되는 감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배웠던 think about, 이 표현의 경우는 무언가에 관해서 진지하게, 때로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느낌이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우게 될 think of, 이 표현의 경우는 무언가를 조금 더 가벼운 느낌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느낌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즉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일정을 물었을 때 글쎄 이번 주에는 뭐를 할까 생각 중인데, 때로는 고민 중인데 라는 표현을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자, 그럼 실전적인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일 뭐 해? 자, 이 표현은 영어로 What are you up to tomorrow? 참고로 이 표현의 경우는 What are you doing을 써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What are you doing의 경우는 실전에서 톤과 뉘앙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해서 글쎄 내일 친구들하고 좀 만날까 생각 중인데, 즉 진지하게 내일 친구들을 만나려고 생각 중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내일 가볍게 친구들을 만나려고 생각 중이다 라는 표현 정도가 되겠죠. 자, 이 문장의 정답은 I'm thinking of seeing some friends tomorrow,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자, 이제 다음번 상황으로 여러분의 친한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회사에서 내일 출근할 건지 재택근무할 건지 편하게 알려달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그때 여러분이 이 직장 동료에게 나는 그냥 재택근무할까 생각 중인데, 확실히 조금 편한 느낌으로 이야기하죠. 진지하게 고민하는 느낌이 아닌, 자, 이런 경우 때는 문장을 I'm thinking of working from home, 바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가볍게 무언가를 생각 중이다, 고민 중이다, 때로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표현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추천드리는 영상이 있는데, 이 표현의 경우는 미래의 무언가 일정에 대해서 가벼운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확정적인 미래보다는 일단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지금 앞에 보이는 썸네일 영상과 오늘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부분은 무언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라는 뜻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동사 know 뒤에 전치사 about과 of가 사용되는 감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라이언이 화면에 총 3개의 문장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문장은 I know about Ryan. 자, 지금처럼 about Ryan을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이 앞에서 라이언과 공부했던 것처럼 라이언에 대해서 대략적이면서도 전반적인 것들, 때로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라이언의 이름이나 때로는 연락처,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I know of Ryan. 이 문장의 경우도 라이언과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특정한 동사 뒤에 전치사 of가 연결될 때는 무언가 구체적이지 않은 느낌, 즉 가벼운 느낌으로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이 문장은 그냥 라이언이라는 이름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라이언과 친한 사이는 아니고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이름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의 경우는 I know Ryan. 참고로 동사 know의 경우는 전치사를 연결한 다음에 명사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때로는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명사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장의 경우는 여러분이 실전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때로는 문맥이나 뉘앙스를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은 아까 여러분과 살펴봤던 두 가지의 말투를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라이언과 개인적으로 친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이름 정도만 들어본 사이도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 이전에 라이언이 화면 속에 깜짝 퀴즈를 하나 출제했습니다. 라이언이 어제 말했던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 모두 정답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인 What do you think about the idea Ryan said yesterday?
이 문장도 정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인 What do you think of the idea Ryan said yesterday? 이 문장도 역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물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of? 이 표현의 경우는 실전에서 동일한 감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라이언과 함께 공부했던 부분을 잘 생각해 본다면 무언가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전반적인 생각을 물을 때는 about이 조금 더 어울리고, 하지만 상대방에게 가볍게 무언가에 관한 생각을 물을 때는 of를 주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영어나 때로는 격식체 있는 자리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물을 때는 조금 더 about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이나 때로는 친구 관계에서 가벼운 생각을 물을 때는 전치사 of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 속에서도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에 생각을 물을 때가 있죠.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바로 이러한 문장에서는 전치사 about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센스 있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무엇에 관해서, 무엇에 대해서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치사 about과 on의 실전적인 뉘앙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영어의 세계 속에서 무엇에 관해서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굉장히 여러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about과 on의 실전 뉘앙스 차이부터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표현들은 이 영상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리즈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라인이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우선 전치사 about과 on이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관해서 바로 이러한 뜻으로 사용이 될 때 유사한 점은 주로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the file about, the file on, 즉 하나의 명사 뒤에 붙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영상에서 라인이 추가적으로 언급해드리겠지만 전치사 about의 경우는 특정한 동사와 함께 연결돼서 무엇에 관해서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언가에 관해서 듣다라는 표현에 hear about, 무언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에 know about 등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치사 on의 경우는 동사와 함께 연결돼서 사용될 때는 무엇에 관해서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전치사 about의 경우는 명사와 동사 뒤에 사용돼서 무엇에 관해서라는 뜻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요. 하지만 전치사 on의 경우는 앞에 명사가 있는 경우 때 무엇에 관해서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우선 이 부분은 가볍게 기억해 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about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bout의 경우는 무언가에 대해서라는 뜻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전치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about의 경우는 하나의 특정한 명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무언가 특정한 명사를 대략적인 느낌 속에서 살펴보는 의미가 강한 전치사죠. 자, 그럼 전치사 about을 활용해서 실전적인 3개의 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은 그쪽 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많은 것들을 라이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기아의 새로운 상품들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기아의 신제품들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자, 앞에 있는 3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 영작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ve heard many things about your company from Ryan. 참고로 이 표현의 경우는 현재 완료를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업무차 처음 접하는 대상, 때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도입부에 해당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것들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재 완료를 사용했죠. 그 다음 여기서 사용이 된 about your company. 그럼 여기서 about을 사용했다는 것은 대략적이면서도 전반적인 많은 것들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로 전치사 about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m writing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your new products. 참고로 이 문장의 앞에 사용이 된 I'm writing to 동사,
이 도입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라는 표현에 I'm sending this email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간결한 느낌의 구조로 I'm writing to 동사 이 표현력을 실전에서 가장 활발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문법적인 설명을 추가시켜드리면 write의 경우는 일형식 동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죠. 즉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특정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I'm writing to 동사 이 표현력의 도입부로 활용하신다면 다양한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문장의 경우도 전치사 about을 사용해서 그쪽의 새로운 상품에 관한 대략적이면서 전반적인 정보를 얻다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의 정답은 I'm writing because I would like to inquire about your new products.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문장에서 사용이 된 도입부 역시 두 번째 등장했던 문장의 도입부와 함께 꼭 함께 같이 기억해 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쉽게 두 번째 문장에서 사용이 된 I'm writing to 동사 이 표현의 경우는 문장을 조금 더 간결하면서 스피디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투부정사 뒤에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죠. 반면에 세 번째 문장의 경우는 because 다음에 주어인 I를 또 한 번 언급했죠.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would like to라는 조금 더 정중한 느낌을 포함시켜서 문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력들은 I'm writing to 동사 이 표현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정중한 느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라는 표현에서 I'm writing because I would like to 이 표현을 한 번 정도 사용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게 될 부분은 전치사 on이 무엇에 관해서 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치사 on의 경우는 굉장히 여러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무언가의 위에 때로는 진행의 느낌을 내포하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 전치사 on이 무엇에 관해서 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무언가 특정성, 무언가 집중적인 느낌에 관해서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느낌으로 사용되는 전치사 on의 감각은 이미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 크리스마스에 바로 on 크리스마스,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감각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 about의 경우는 대략적이면서 전반적인 느낌을 내포하는 경우로 많이 사용된다고 했죠. 하지만 about의 장점은 뜻이 많이 없이 대표적으로 무엇에 관해서 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전치사 on이 무엇에 대해서 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무언가 특정성과 집중성의 느낌으로 사용된다고 했죠. 쉽게 이야기 드려서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대해서라고 사용했던 전치사 about 자리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전치사 on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전치사 on을 활용해서 문장에서 표현하게 되면 잠시 뒤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지만 무언가 구체적이면서 특정한 느낌을 조금 더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영상의 초반부에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전치사 on의 경우는 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는 무엇에 관해서 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전치사 on의 경우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전치사 on의 경우는 무엇에 대해서 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로 진행의 느낌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on이 무엇에 대해서라고 사용될 때는 앞에 동사가 아닌 명사가 온다는 거. 이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라이언이 화면에 총 2개의 문장을 추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은 저희는 아직 그쪽 상품에 관한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즉 대략적인 정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저희도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아직 고려 중입니다. 자, 앞에 있는 2개의 문장을 지금 회화 영작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We still need more information on your products. 참고로 지금 문장은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전치사 on의 자리를 about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개의 감각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거나 문맥에서 느껴지는 표현력이 조금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We are also considering the project. 참고로 이 문장의 경우는 라이언이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도록 출제한 문장인데 consider, 삼형식으로 사용이 될 때는 무엇무엇에 대해서, 관해서 고려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consider 안에 about과 on의 느낌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작과 회화로 연결하실 때 consider 뒤에 about이나 on을 붙이지 않도록 꼭 주의해 두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총 8개의 문장을 살펴볼 예정이고 라이언이 먼저 화면에 총 4개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장들마다 여러분이 실전에서 빠르게 느껴야 되는 포인트를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서 오늘 영상을 따라오시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은 사장님은 그 문제를 회의 시간에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사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저는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은 저는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자, 우선 총 4개의 문장을 여러분과 살펴볼 예정인데 그 전에 여러분과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같은 직장 내에서 사장님을 언급할 때는 보통 my boss라고 표현하지 않고 the boss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즉 서로가 알고 있는 사장님을 언급할 때, 그리고 my boss의 경우는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즉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 때로는 거래처 등에게 여러분의 사장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주로 my boss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장님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앞에서 언급했던 총 4개의 문장에는 the boss를 사용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라이언 이전 영상에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간결하게 영어에서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4개의 표현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problem의 경우는 문제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게 되는 시험의 문제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이 problem의 경우가 사회나 경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문장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느낌의 문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roblem을 기억하실 때는 약간 부정성을 지닌 문제라는 뜻으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issue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나라 말로도 issue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글로 뚜렷하게 문장상에서 issue라고 언급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잘 사용하시지만 대부분의 문장 속에서 단순하게 문제라고 표현될 때 issue가 들어갈 자리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problem으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problem의 경우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전체 뉘앙스상 조금 어색한 경우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매럴이 문제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무언가 깊이 생각해보고 처리해야 하는 문제, 즉 중요한 상황이나 중대한 사항 등의 많은 생각과 논의를 거치는 문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트러블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회화체나 편한 영작에서 곤란, 때로는 골칫거리, 바로 이러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럼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과 영상 초반에 살펴봤던 총 4개의 문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 사장님은 the boss로, 그 다음 문제의 경우는 the problem을 활용해서 앞에 있는 4개의 문장을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은 그 문제를 회의 시간에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선 이 문장의 정답은 The boss didn't bring up the problem at the meeting. 우선 여기서 사용된 bring up,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꼭 기억해 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야기나 주제 등을 꺼내다, 때로는 화두에 올리다, 때로는 문제 등을 제기하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실전에서 이 표현을 쉽게 기억하실 때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상자 속에서 이렇게 위로 꺼내서 가져오다 라는 뜻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어릴 적 이야기를 또 다른 친구에게 꺼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마. 자, 이 표현은 영어로 don't bring up the story.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참고로 bring up의 경우는 아이나 자녀 등을 키우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영상 속에서 한번 공부할 예정이고 우선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부분은 bring up 자체가 무언가 특정한 주제를 꺼내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사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문장의 정답은 The boss didn't mention the problem. 우선 지금 문장에서 사용된 mention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문장을 접했을 때 명사로 오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그리고 동사 mention의 경우는 뜻 자체가 무엇에 관해서 언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단어 안에 전치사 about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 이 mention이란 동사 뒤에 전치사 about을 사용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동사의 경우는 주로 격식체의 문장에서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이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방식은 동사 mention의 경우는 무엇에 관해서 언급하다. 이렇게 언급하다라는 표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각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는 주로 격식체에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반 회화나 영작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죠. 자, 이번엔 세 번째 문장으로 저는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의 정답은 I don't want to answer the problem today.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선 지금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 answer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대답하다라고 사용될 때는 뒤에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명사를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무엇에 관해서 대답하다라고 할 때는 answer about으로 표현하지 말고 answer 뒤에 바로 명사를 붙여서 표현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질문에 답하다라는 표현을 answer the question, 바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자, 이번엔 네 번째 문장의 정답으로 저는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의 정답은 I don't want to talk about the problem today.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우선 동사 talk의 경우는 무언가 대화를 하다, 이야기를 나누다. 때로는 여러분이 누군가와 수다를 떠는 느낌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잘 기억해둬야 되는 동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사 talk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형식 동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명사를 붙일 때는 전치사를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죠. talk with, talk about. 바로 이렇게 사용되는 감각으로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번엔 라이언이 화면에 총 4개의 문장을 추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각각의 문장들을 라이언이 생동감 있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5번째 문장은 저희는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사장님과 함께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문장은 저희 또한 그 이슈에 관해서 현재 고려 중입니다. 그 다음 7번째 문장은 저희 또한 그 문제에 관해서 고민 중입니다. 때로는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 8번째 문장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뭘 할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냥 오늘 저녁에 영화나 보려고 생각 중이야. 자, 앞에 있는 4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사장님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야 합니다. 자, 이 문장의 정답은 We should discuss the problem with the boss today.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discuss, 동사로 사용될 때는 무엇에 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의논하거나 때로는 논의하거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토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사 discuss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전치사 about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discuss를 사용하실 때 뒤에 전치사 about을 사용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두시고요. 그리고 discuss의 경우는 격식체의 표현이나 뉴스, 비즈니스와 관련된 표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꼭 마스터를 해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6번째 문장의 정답으로 저희 또한 그 이슈에 대해서 고려 중입니다. We are also considering the issue. 참고로 이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 consider,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대해서 고려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사 consider를 공부하실 때는 앞에서 살펴봤던 동사인 discuss와 동일하게
consider도 자체적으로 전치사 about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consider 뒤에 전치사 about을 사용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단어 역시 주로 격식체의 표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라이언이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무엇에 관해서 고려하다. 이렇게 고려하다는 느낌에서 바로 동사 consider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onsider는 한 가지 또 기억하실 점은 뒤에 추가적으로 동사의 느낌을 연결할 때는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센스 있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7번째와 8번째 문장은 바로 이전 영상에서 라이언과 함께 공부한 부분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얼만큼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문장입니다. 자, 우선 7번째 문장은 저희 또한 그 문제에 관해서 고민 중입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생각 중입니다. 자, 이 문장의 정답은 We are also thinking about the problem. 자, 우선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봤던 것처럼 think about, 무엇에 관해서 진지하게, 때로는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고민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표현이나 격식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무언가 진지한 느낌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엔 8번째 문장의 정답으로 그냥 영화나 볼까 생각 중이야. 자, 이 문장의 정답은 I'm just thinking of seeing a movie.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공부했던 부분에 think of, 그리고 이 표현의 경우는 무언가에 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고민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기억하실 때는 글쎄 뭐 할까 생각 중인데 때로는 뭐를 생각하고 있어 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7번째와 8번째의 표현력은 이전 영상의 앞에 있는 썸네일을 꼭 한번 참고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으로 여기서 그 호텔까지 도착하는데 대략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저는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내일 회의에 참석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느낌으로 차례차례 이 건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은 저희랑 함께 점심하실래요? 자, 앞에 있는 5개의 문장을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우선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정답을 확인해 보기 이전에 오늘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자주 사용하는 동사 중에 뒤에 전치사 to를 사용해야 될 것처럼 혼동이 오는 대표적인 동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동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동사와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을 한번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언이 지금 화면 속에 이 첫 번째 문장의 정답으로 가능한 총 4개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각각의 문장들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적어드린 표현이 실전에서 이 표현력의 가장 높은 활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t takes about 10 minutes to get to the hotel from here. get to 장소, 바로 어딘가에 도착하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go to the hotel from here. 참고로 이 표현도 이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go의 경우는 도착하다라는 뜻보다는 가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arrive at the hotel. 참고로 동사 arrive의 경우는 주로 격식체의 문장에서 도착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get to 장소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동사 arrive의 경우는 기본적인 뜻 자체는 도착하다, 즉 어디에 라는 뜻은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동사 arrive를 사용하실 때는 뒤에 작은 장소에 도착하다 라고 표현할 때는 arrive at, 그 다음 무언가 큰 장소나 큰 지역에 도착하다 라고 표현할 때는 arrive in으로 표현하는 거, 이 점은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살펴볼 표현력은 여러분들이 실전 회화나 영작을 사용하실 때 어디어디에 가다, 어디어디에 도착하다 라는 표현은 주로 비동사를 사용한 표현력으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7시까지 거기 가 있을게.
때로는 격식체의 표현으로 제가 7시까지 도착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을 영어로 I'll be there at 7. 주로 이런 식의 표현력으로 많이 표현하게 되죠. 즉, 영어식 사고로 생각했을 때 7시까지 거기에 도착하다라는 표현은 7시에 거기에 있겠다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비동사의 표현력도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5번째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동사는 바로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사 reach. 이 동사 reach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기억하실 때 어디에 도달하다, 바로 이러한 표현력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동사 reach의 경우는 뒤에 장소가 나올 때는 첫 번째로 주로 격식체의 문장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일상적인 회화나 영작 속에서 reach 다음에 장소를 언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착하거나 도달하기 힘든 장소, 때로는 평상시에 목표로 했던 장소를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저기 정상까지 도착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죠? 자, 이 표현은 영어로 How long does it take to reach the top? 바로 지금의 문장처럼 reach the top, 바로 정상에 도달하다, 도착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부분의 포인트도 잘 체크해 두시고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I believe that we will reach an agreement on this matter.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우선 이 문장의 포인트 두 가지를 빠르게 점검한다면, 첫 번째로 명사절로 사용되는 대절의 경우는 일반적인 회화나 영작에선 대부분 생략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장처럼 조금 격식체의 문장에서는 이렇게 대절을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문제에 관해서 on this matter,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라이언과 전치사 about과 전치사 on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지금 앞에 보이는 썸네일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reach의 경우는 어디에 도달하다, 즉 자체적으로 전치사 to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 reach 다음에 전치사 to를 사용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두시고요. 그 다음 reach의 경우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reach 다음에 장소가 나올 때는 주로 격식체, 때로는 정상과 같이 도달하기 힘든 곳에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 이외의 대부분의 reach의 경우는 지금 문장에서 접했던 것처럼 어떠한 목표, 때로는 이상향, 때로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표현에서 어느 목표치에 도달하다라는 표현으로 주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회의에 참석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 문장의 경우는 I'm writing to inform you that you should attend the meeting tomorrow.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선 지금 문장에서 도입부로 사용된 I'm writing to 동사, 이 표현의 경우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메일 혹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라는 표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선호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동사 write의 특성을 이용해서 뒤에 추가적으로 이메일이나 메시지, 바로 이러한 표현 등을 언급하지 않고도 빠르게 문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사 attend의 경우는 어디에 참석하다, 즉 자체적으로 전치사 to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attend를 사용하실 때는 뒤에 전치사 to를 사용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두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동사 attend의 경우는 주로 격식체의 문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표현은 주로 비동사의 상태적인 느낌으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저는 회의에 잘 참석했습니다. 이 표현의 경우는 I'm in the meeting. 바로 이렇게 비동사를 사용해서 주로 많이 표현하게 되죠. 자, 이번엔 네 번째 문장으로 차례차례 그 건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현의 경우는 Please enter the building one by one.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동사 enter의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다, 어디에 입장하다, 바로 전치사 to의 뜻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 enter 뒤에 어느 장소를 추가적으로 연결할 때는 전치사 to를 사용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두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사 enter의 경우는 주로 격식체의 문장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주고받는 회화나 영작 속에서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은 go into, come into,
get into.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그 다음 5번째 문장으로 저희와 함께 점심하실래요? 자, 이 표현의 경우는 Will you join us for lunch?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물론 이 표현 이외에도 여러 정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 사용된 동사 join, join 뒤에 무언가 특정한 그룹이 올 때는 어디 어디에 가입하다, 어디 어디에 합류하다, 그리고 큰 맥락 속에서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표현이 join the group, join the company, join the club, 바로 이런 식의 표현으로 사용되죠. 그리고 동사 join 뒤에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이 올 때는 누구누구와 함께하다, 누구누구에게 합류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동사 join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전치사 to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추가적으로 명사를 연결할 때 전치사 to를 사용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두시고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저는 어제 퇴근 후에 남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했습니다. 조금 편한 톤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나 어제 퇴근 후에 남자친구랑 데이트했어.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저희는 고객님과 함께 늘 동행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써니 작년에 탐하고 결혼했어. 자, 다음 네 번째 문장은 왜 그 여자를 닮고 싶니? 자, 앞에 있는 네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부분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동사인데 뒤에 전치사 with를 사용할지 아니면 전치사 with를 사용하지 말지 많이 혼동이 될 수 있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과 함께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도 추가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언이 화면에 이 문장의 답변으로 가능한 총 4개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가볍게 전체 문장들을 살펴본 뒤에 각각의 문장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이 여러분이 실전에서 누구누구와 데이트하다 라는 표현으로 가장 활용도가 우수한 표현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은 I went out with my boyfriend after work yesterday.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될 수 있는데 이유는 이 문장력만이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가볍게 기억해 두시고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 had a date with my boyfriend after work yesterday.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의 경우는 동사 date를 활용해서 I dated with my boyfriend after work yesterday.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눈치를 챘겠지만 이 문장의 경우는 전치사 with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의 경우는 쉽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도 남자친구와 데이트했다라는 표현을 어제 남자친구와 함께 놀았다라는 표현으로 편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은 I hung out with my boyfriend after work yesterday.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에서 데이트하다와 관련된 여러 유용한 표현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표현은 go out with. 이 표현의 경우는 편한 느낌의 톤에서 누구누구와 데이트하다, 누구누구와 사귀다 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편한 톤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의 실전 회화와 영작에서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표현이죠. 한번 예를 들어서 Did you go out with Ryan? 어제 라이언하고 데이트했니? 바로 이러한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go out with, 누구누구와 외출하다, 누구누구와 바깥으로 나가다, 바로 이러한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즉 go out with가 누구누구와 사귀다, 누구누구와 데이트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 때로는 상대방과의 관계의 뉘앙스에 따라서 이 표현력 자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표현은 have a date with. 자, 우선 이 표현의 경우는 여러분이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 때로는 중톤의 느낌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이 영상 초반부에 여러분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표현만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a date, 바로 명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다양한 형용사의 표현들을 추가적으로 함께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I had a great date with my girlfriend. 여자친구와 함께 근사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때로는 이 데이트라는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포함시켜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표현해낼 수 있죠. 그리고 이 표현의 경우는 전치사 with와 함께 사용되는 이유는 date라는 명사 안에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은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표현은 동사 date 다음에 someone이 오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기억하실 때 조금 중톤의 느낌으로 누구누구와 데이트하다, 누구누구와 교제하다 이 표현력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date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누구누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다, 바로 전치사 with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with를 사용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표현의 경우는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 여러분보다 연장자, 때로는 처음 접하는 대상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팀장님께 저기 팀장님, 그럼 남자친구분하고 만나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살짝 중톤의 느낌으로 묻는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의 경우는 How long have you been dating your boyfriend?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표현력을 원하신다면 dating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을 singing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조금 더 편한 느낌의 톤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장의 경우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활용한 문장인데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누구누구와 만난지, 누구누구와 사귄지 얼마나 됐나요?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사용되는 문장의 표현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문장의 표현은 꼭 기억해 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과 살펴볼 표현은 go on a date, 때로는 go on a date with, 바로 이렇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경우는 연애 초반에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다, 때로는 연애 초반에 조금 특별한 데이트를 언급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see someone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I'm seeing someone, 그러면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I'm seeing someone의 경우는 앞뒤 문맥과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문맥에 따라서는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다, 이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와 만나는 사람이 있다, 때로는 인자가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늘 항상 고객님과 동행할 겁니다. 자, 이 문장의 정답은 We will always accompany you. 자, 이 문장에서 사용된 accompany란 동사는 누구누구와 동행하다, 누구누구와 동반하다, 주로 격식체의 문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주로 사용하실 때는 누구누구와 함께 가다라는 표현에 go with, 때로는 come with를 사용해서 주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동사 accompany를 사용하실 때는 누구누구와 동행하다, 누구누구와 동반하다, 바로 주로 격식체의 표현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써니 작년에 탐이랑 결혼했어. 자, 이 문장은 총 두 개의 정답이 가능한데 우선 첫 번째 문장은 Sonny married Tom last year. 그 다음 두 번째 가능한 문장은 Sonny got married to Tom last year.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선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표현은 대표적인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 marry를 사용하는 표현. 그 다음 두 번째의 경우는 get married to 대상.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선 이 두 표현의 공통점은 결혼하는 두 명의 대상이 확실하게 언급될 때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력의 차이점은 조금 격식체의 문장에서 여러분이 표현하실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느끼는 대상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할지에 따라서 차이점이 존재하죠. 우선 여러분들이 동사 marry를 사용할 때는 확실하게 세 가지의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동사 marry는 결혼하는 두 명의 대상이 확실하게 언급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의 경우는 이 표현은 주로 격식체의 문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동사 marry의 경우는 누구누구와 함께 결혼하다, 바로 전치사 with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 동사 marry 뒤에 전치사 with를 사용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표현은 get married to 대상. 우선 이 표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느끼는 대상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누가 누구와 함께 결혼했다,
바로 이 표현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 꼭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한국식 사고로 생각하면 전치사 with를 사용할 것 같지만 이 표현은 전치사 to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즉 영어식 사고로 생각했을 때 결혼은 서로가 함께하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 즉 방향성을 지니는 전치사 to를 사용해서 주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문장으로 왜 저 여자를 닮고 싶니? 자, 우선 이 문장의 경우도 두 가지의 표현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은 Why do you want to resemble that girl?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Why do you want to look like that girl?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우선 동사 resemble, 누구누구를 닮다, 누구누구와 닮다. 바로 전치사 with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 resemble을 사용하실 때 뒤에 전치사 with를 사용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두시고요. 하지만 동사 resemble의 경우는 확실히 격식체의 문장으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누구누구를 닮다라는 표현은 주로 look like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look like의 경우는 누구누구처럼 보이다. 바로 이 표현력을 활용해서 주로 실전에서 누구누구와 닮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한번 문장으로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 너희 언니 아버지 닮은 것 같아. 자, 이 표현의 경우는 I think your sister looks like your father.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전치사 with를 함께 사용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지 조금 혼동이 올 수 있는 동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전에서 유용한 표현도 함께 공부해봤죠. 자,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